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코너. 자, 오늘 저 박스 오픈 코너긴 한데요. 저 아카데미의 32분의 1 F4E 팬텀. 예. 박스 오픈을 빙자한 한국공군 팬텀 이야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우리 한 달쯤 전에 미리 촬영했었잖아요. 2달 전에 했죠. 2달 됐나 벌써? 네, 3월 17일 날 해서 네. 2달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했어, 근데? 공개 안 하고? 그동안 바빴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때 좀 모자라는 것도 있고 좀 아쉬운 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늘 아예 그냥 이 해설하실 장본인을 여기다 모시고 네. 그냥 다시 하는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했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이게 세 번째인데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미숙한 점이 많고 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생방송을 한 다음에 조만간 우리가 또 생방송을 위한 철저한 트레이닝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요 다음번에는 좀 세련된 그런 방송으로 찾아가도록 아시겠죠, 영분은? 여기 저 마이크를 좀 가깝게 두고요. 알았죠? 네. 네. 특히 우리가 가장 미흡한 점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자료를 이렇게 화면에 띄우는 방법이 아직 미숙한데요. 차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이런 자. 얘기 막 하고 안 돼, 사실은.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자, 올려주시죠. 아카데미의 32분의 1 팬텀 2, 팬텀 4E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이 레벨이죠, 이게. 네. 레벨 키트의 재포장. 이거 너무 크니까 낼게요. 올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올리나요? 네. 내가 너무 힘들어. 레벨 키트의 재포장인데요. 여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금형을 팠죠, 예전에. 모르겠어요. 하고 왜 몰라. 네. 우리나라에서 금형을 팠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레벨 키트가 사실은 썩 그렇게 평이 좋진 않아요. 특히나 이제 그 독일군 차량 뭐 이런 거 보면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레벨 키트를 사는데 와 정말 이 21세기에 이런 X 같은 키트 만들어야 되냐 할 정도로 그런데 이 비행기도 사실은 뭐 물론 이 딴 데 없는 아이템들이 있지만도 싹 품질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요 한국에서 몇 가지를 금형을 파면서 진짜 솔직히 말하면 하세가 킷보다 훨씬 좋은 네.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모르시죠? 네, 몰랐어요. 그리고 레벨 키트를 좀 취사 선택을 잘 하면 정말 엄청나게 품질이 좋은 네. 그런 결정판적인 키트도 할 수가 있다. 하하하. 이게 뭐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네. 우리 전에 팬세이버 또 레벨 재포장 했는데요. 네. 아주 시대를 초월한 네. 명품이므로 네.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건 이제 미공군 기준으로 한다면 F4E 후기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 후기형인데 한국에서도 물론 많이 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이거죠. 네. 이스라엘도 이거고 그 다음에 뭐 세계 각국의 수출형들은 이게 많죠, 그죠? 초기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독일 공군도 이건가? 여기는 F라고 하죠. 어쨌든 요 사양,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세계 각국 팬텀으로는 가장 공통적인 네. 그런 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아무튼 레벨의 내용물을 받아서 그다음에 요 데카를 좀 한국공군 데카를 추가를 해서 네. 이렇게 이제 발매를 했고요. 요 박스 그림은 우리 여기 옆에 계신 분이 월간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우리 인사 안 했네, 우리. 안승범 대표님인데 요 디펜스 타임즈에서 제공을 해주셨어요. 네. 박스 그림, 박스 사진을.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박스 아트로 사용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거면서 우리가 이제 좀 몇 개 받았죠. 네. 그래서 연고식 하나 만들고 뭐 등등 해서 자 이거는 키트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공군 팬텀 얘기를 좀 진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 약간 내려주시고요. 네. 이 키트는 지난 세기에 나왔습니다. 네. 지난 세기에 나와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모형 업계가 잘 나갈 적에는 이런 큰 키트를 네. 만들었나 봐요. 네. 그렇다가 이제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2002년인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2000년대 후반에 네. 2009년인가? 48분의 1 스케일로 이 키트를 발매를 하긴 했는데 상당한 디럭스 키트죠 이게. 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오늘 얘기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레벨의 32분의 1 키트. 이 제포장. 네, 제포장. 와, 근데 이제 만들어 보고 나니까 예전에 모형을 하시던 분들이 얼마나 솜씨가 뛰어났는가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새로 나온 좋은 키트만 만들어서 대충 만들다 보니까 내가 좀 프라모델을 잘 만드는구나 이런 착각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이 지난 세기에 나온 이 비행기를 만들어 보니까 지난 세기에 우리 모형 선배님들이 얼마나 손 솜씨가 뛰어나는가. 없는 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는 못할지라도 한 0.5에서 1 만드는 거는 대단한 분들이었다. 아니 근데 이게 키트가 후지단 얘기 아니야 결국. 키트가 요즘 기준에서 좋지는 못하죠. 아니 근데 아까 이 양반이 솔직히 이제 만드는 거 옆에서 봤는데 아니 뭐 쓸데없는 일 막 하고 아니 키트가 뭐 이러냐 막 그래가지고 보니까 쓸데없는 일 하고 있더라고. 그래요? 그냥 뭐 접착제로 딱 붙여버리고 간단한 걸. 괜히 뭐 이상은 뭐 더 한다고 이러니까. 그래서 예. 네,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박스 뒤로 치우겠습니다. 아이고, 된장.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크니까. 예, 이 크니까 색칠을 할 적에도 캔 스프레이,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는 칠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 사무실에서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도료 분질이 나니까. 그래서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고, 만들어 보니까, 만들기 어려웠다. 크니까 낭창낭창해요. 일단 크면 노동량이 많이 들어가죠. 어차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간단해도 일단 기체가 크면 이제 노동량이 많이 투여가 되죠. 페인트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회색, 우리 보통 많이 쓰는 10ml짜리, 10ml짜리 도료는 한 통 갖고 어렵습니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2통을 미리 사둬야 되고요. 그래도 영보 씨가 그래도 이 빠른 시간 내에 이 정도로 잘 만들리라고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예, 벌써 옛날에 만들어 놨고요. 금방금방 했어요. 근데 금방금방 하는데 정말 잘 만들려면은 이거를 우리 무슨 어디 장례, 어디 콘테스트 같은 데 갖고 나간다. 그러려면은 앞으로도 한 20시간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손을 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큰 키트들이 부품들이 이제 있으려면 이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접착을 잘해야죠. 접착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또 이거를 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놓을 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이제 보관을 할 때 이제 따로 보관을 하려고요. 이렇게 따로 보관 이런 게 피토관이 잘 부러지거든요. 요거는 자석이에요. 자석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자, 우리 김정욱 님이 청주에서 운영했던 기체다 이렇게 말씀. 이거 맞습니다 지금? 17입니다. 네. 지금도 청주인가요? 수원이죠. 현재. 지금 수원인가요? 옮겼죠. 17년도에. 충주 비행장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셨네요. 충주는 중원 기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19비. 19. 예. 그러니까 뭐 딱딱 나오시네요. 크네요. 제가 그 독일군 전체 얘기하듯이 아주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 공군이 이 비행기를 얼마나 운용을 했나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자,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우리 처음부터 차근차근 같이 하시고요. 그래서 키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이거 뭐 아무튼 이게 F4E 후기형이니까 사실 이 키트를 물론 데칼만 잘 조달이 된다면 이스라엘군, 일본 자위대, 그다음에 독일 공군 등등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타미야 키트는 초기형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없죠, 그죠? 이 부분이 앞전 플랫? 뭐라고 하나? 이게 아마 없을 거예요. 슬래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계 각국 비행기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키트는요, 쓰임새가 많다. 네, 이 슬릿이 없는 날개도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파생형을 염두에 두고 데칼만 최소한의 부품 변동으로 여러 가지 형식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키트 같아요. 이 프라모델 지금 만든 거 완성한 거 보니 10전투 비행단에다가 기증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크게 말씀해 주시죠. 기증을 하면요. 잘 만들었어요. 기증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과학기술부 장관님께서 야 이렇게 훌륭한 F-15K를 만들었느냐. 우리 한번 술 먹으러 가자. 딱 갔더니 세상에 술을 열심히 잘 먹은 다음에 우리 F-15K를 안 가져갔어. 완성도가 되게 높네요. 지금. 네. 받침대에 올리기 위한 개조를 설명해 달라고. 개조. 예. 개조. 제 사진을 하나 띄울까요? 이거 제법 튼튼하게.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아이고. 야. 네, 여기다가 이 밑에 구멍을 파이나비에서 파는 받침대에다가 군용 3mm짜리인가? 군용에 맞춰서 빡 하고 이 안에다가 발사나무도 똑같은 직경 3mm에 그 구멍을 파갖고 안에 붙여놓은 거예요. 실제로 사진을 제가 이제 2부에서는 만든 과정을 올릴 건데요.
사실 보면은 너무 초라해서 안에 발사나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에폭시 접착제 붙어 있고 해서 별로 보기가 좋지. 속인데 이거 별도로 만드신 거예요? 요거 이건 파이널에서 15,000원에 팔아요. 이거 팔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좋네요. 손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이왕 만드는 조립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이 커다란 부품들이 잘 붙어 있지는 못해요. 우리 저 파바이도 이렇게 다 만드시고. 그래서 파바이 같은 경우도 예전 같았으면 제가 자석으로 했을 것인데 자석으로 붙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mm 직경 2mm 프라봉으로 이렇게 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니까 힘들지. 이렇게 꼈다 뺐다 무장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야 나와. 오. 이제 무장을 바꾸려고 해서 여기 파바이 대신에 여기 2,000파운드 제이담 오늘 안 하는데. 이건 못 써 이거. 오늘 안 하는데. 제이담을 하나 끼우려고 했거든요. 이 키트에 요 부품이 들어있어요. 차라리 KGB를 만들어서. 근데 어쨌든 이 키트에 요게 들어있길래 제가 요거를 요거 바꿔서 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거는 아쉽네요. KGB를 했으면 딱 맞는데. 에이, 안 대표님 무장이 비대칭인데 비행에 지장이 없을지요라고 물어보네요. 양쪽으로 다 하잖아요. 이거를 데이터 링크 코드, 이 보조를 좀 균형을 맞추죠. 이 무장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이 하바이가 이 정도면은 큰 문제는 없는 모양입니다. 훈련 비행 사진들을 보면은 항상 이걸 같이 장착해요. 그래서 제가 만들 때 요 개조한 거는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요 발칸포 구멍을 하나 뚫어서 발칸포를 집어넣었고 이 바퀴를 길게 맞춰 이착륙 시에 하중을 받지 않는 상태 랜딩 기어가 길게 돼 있는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든 건 이제 끝이에요. 잘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추가한 건가요? 네, 키트에 들어있어요. 키트에 원래는 20년 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런데 아카데미에서 키트를 할 때 아카데미가 직접 제조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부품에다가 이런 이 부분도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별도의 부품판으로 새로 만들어서 넣어줬어요. 예전에 프라모델에 비해서 많이 좀 정밀해집니다. 자, 안 대표님, 뽀빠이 미술 반대편의 무장은 뭔가요? 아까 데이터 링크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데이터 이걸 발사 유도를 하기 위해서 파바이 발사형 데이터 링크 네. 코드라고 합니다. 야, 그러면 이 미사일 한 발을 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 코드를 짊어지고 댕겨야 된다고요? 이거 크잖아, 그 대신에. 다 죽여버리는 거지. 요즘에는 이러한 정밀 유도 폭탄들이 전부 다 기체 내부에 안테나라든가 유도 장비들이 다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걸 못 쓴다는 거를 저는 처음 알았어요. K-미티어를 달아볼 날이 올려나라고 하시죠. 어디에 어떤 플랫폼에 그 플랫폼을 얘기하셔야죠. KF21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럴 날이 오겠죠. 지금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자, 우리 일단 이제 한국군 팬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얘기에 앞서서 일단 팬텀의 기본 지식 좀 말씀을 또 드려야죠, 그죠? 네. 그 F4 팬텀은 우리 미군이 함대 방공 전투기로 1962년도에 도입. 1962년에. 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도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군이, 이제 이게 성능이 좋으니까 공군이 도입을 했죠. 63년도 F4C. F4C, D, 그래서 공군이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요 공군이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기관포가 없으니까, 원래 이제 미사일로 다 싹 쓸어버릴 수 있을 줄 같았는데, 미사일로 다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의외로 이게 미사일이 잘 안 맞더라 이거죠. 베트남전에서 스페로 같은 경우 거의 다 안 맞았다 그러죠. 신뢰성, 어떤 전자장비 신뢰성 문제가 있죠. 레이더라든지 그 해당되는 미사일, 스페로의 어떤 초기형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미사일을 격추한 게 사이드와인드가 거의 되고. 그것도 뭐 초기에 많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기관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포드. 그래서 건포드를 처음에 장착을 하다가 요건 기수에다가 이제 기관포를 아예 고정으로 장착을 한 겁니다. 또 뭐 초기형에 따라서 여기가 그 패널 라인이 틀리죠. 장착한 형태가. 그래서 요걸 장착하고 나서 이게 거의 이제 세계 각국 수출하는 팬텀의 표준 모델이 되었습니다. 거의 뭐 베트남전 말기. 그래서 현재까지 5,200대 정도가 생산이 됐고요. 이게 지금 F-16보다 많으냐 적느냐, F-16보다 어떻습니까? F-16이 아직 근접을 하고 있는데 깨지를 못했죠. 그렇게나 많이 만들었어요? F-16도 그렇게 많은데. F-16은 5,000대까지 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네, 거의 근접하고 이제 4,600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현재 서방에서는 제일 많이 만들었다. 그다음에 해군, 공군, 해병대, 3군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투기.
그래서 요번에 나온 F-35를 빼고는 유일하다. 맞습니까? 아니죠. 아닌가요? 그 전에 이제 세이버, 예. 미군의 세이버를 이제 해군용으로, 해군 해병대로 썼던 그 퓨리, 그 FJ 예. 1, 2, 3, 4 시리즈가 있었죠. 그건 잘 알려지지 않아요. 아, 그게 세이버예요? 세이버를 이제 해군용으로 만든, 예. 해군용으로 개조한. 예. 해병대도 썼나요? 예, 해병대도 주로 썼죠. 주로 해병대. 이제 함상 운영이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예. 이착함. 예. 그런 문제 때문에 해병대에서 많이 썼죠. 그 퓨리 시리즈를. 그러면은 예전에도 3군에서 같은 그러니까 전투를 출발- 이게 두 번째라는 그 거예요. 출발점 얘가 두 번째고, 예. F-35가 세 번째. 큰 맥락을 보면은. 지난번에 잘못 얘기했네요. 네, 그러게요. 최초는 어쩌고 했었는데. 이제 워낙 뭐 시대적으로 그 FJ2, 3, 4, 2, 3, 4 이게 워낙 이제 성능 그 발휘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이제 늦게도 그 나와가지고 예. 결국 이제 그 과도기에 나왔기 때문에 아음부석 제트 전투기였고 그래서 묻혀버리고 이제 알려지도 않고 잘 이렇게 기사화나 이제 글들이 잘 발표가 안 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팬텀을 운영했던 국가가 미국,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터키,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스페인, 그리스 와,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남아있는 나라는 한국, 이란, 터키, 그리스 맞습니다. 4개국. 네, 4개국이 지금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 얼마 전에 작년 말에 다 완전 싹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퇴역했다고 기념해서 파인몰드라든가 예. 여러 회사들에서 팬텀 영원히 사랑해 이런 아. 주제로 열심히 프라모델을 만들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저는 팬텀이 그렇게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이 느리고 둔하고 예. 저 어릴 때요 넘겨보는 시뮬레이션 게임 책이 있었는데 베트남전에서 이 친구가 스페르로 쏘면은 안 맞는 거야. 네. 어릴 적에서 게임에서도 이 미사일이 맞지 않는다고 저는 나와 있어서 페로는 거의 안 맞았죠 아마 베트남에서. 그래서 점점 거리를 좁혀와서 근데 거리를 좁히면 미국도 그 가까운 거리에서는 격투전 실력이 좋았다면서요. 예. 그래서 제가 게임을 하면서도 제 팬텀이 추락을 당하는 그 고작 미그 19에 예. 고작 맹구에게 격추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로망이 있나요? 저는 전투기 치고 너무 크고 너무 커요. 너무 크고 둔하고 이래서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인기 있는 비행기인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완성된 거 보니까 아 진짜 멋있다는 생각이 저는 멋있어? 개인적으로 F-35에 비교하면 비행기 치고는 너무 못난 거 아니에요? F-35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단순하게 좀 뚱뚱하게 만들어서 요즘 무기가 모양은 그렇게 멋있진 않죠 솔직히. 예? 요즘 비행기가 더 멋있는데. 아니 그 F-16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저는 74년도에 F-16을 이제 우리 국내 신문 사진 흑백 사진을 보면서 F-86에다가 코를 좀 이렇게 다른 그래서 이렇게 못생겼냐 그 당시에도 그래서 디자인이 저희가 뭐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지 이거는 상당히 이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성능에 상관없이 근데 F-16부터 좀 디자인이 뭐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저는 요즘 비행기가 좋고요. F-35 이런 것도 좋아요. 똥똥하니 모든 거를 온 무장을 다 내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첨단적인 기능미와 더해져서 요즘 비행기가 훨씬 좋다. 저는 생각을 하지만 세대 차이가 있군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 한국 공군은요, 그 1969년 F-4D 18대를 리스로 도입한 것이 최초이다. 69년부터. 예. 근데 이게 미공군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 이게 세 번째입니다. 델타, F-4D 델타 이란이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아마 이란 공군이나 한국 공군이 비슷한 시기에 받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 팔레비 시절이죠, 이게. 팔레비 시절 때.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미공군 외에 미군 외에 최초로 대량 운영한 국가가 한국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란이 중간에 있었구나. 대량을 운영한 건 아니고 숫자상으로 그냥 급하게 미국이 이제 에코 2형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미공군을 보유하고 있는 기종을 일부를 이제 넘겨준 거죠. 자기들은 이제 F-4E로 넘어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란 공군도 받았었고 그리고 현재 이란 공군이 훈련용으로 F-4E의 훈련용으로 5대 정도 비행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2010년대 대구기지에서 F-4D 델타를 퇴역시킬 때 그게 마지막 항공기는 아니었어요. 이란이 지금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이 F-4D를 아직도 훈련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직도 훈련, 조종사 양성용으로 운영. 우리 F-4D가 퇴역한 게 언제였죠? 2010년도입니다. 6월. 2010년도. 그래서 11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F-4D를
세계에서 제일 늦게까지 네, 사용하고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보도를 이제 했었는데 마지막이라고. 네, 근데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진 작가들, 현지 일하는 사진 작가들도 있기 때문에 스포터들이 네. 그분들이 찍어서 이제 공개를 이제 인터넷상에 한 거 보니까 아직 비행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설명이 달린 거 보니 훈련, 조종사 양성용을 E형의 F5 네. E형이라는 공군에 네. 한 5대 정도 비행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이 그냥 단순히 뭐 F4D가 남아 돌아서 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전략적 이유라든가? 그 당시에 지금 우리 1968년도, 69년도에 상당히 그 위기, 한반도 위기 사태가 있었죠. 네. 푸에벌로 뭐 납북이라든지 뭐 김신조와 그 청와대 습격, 네. 그리고 이제 20, 121이 격추되고, 네. 그래서 그 전에 68년도에 이제 그러한 위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서 F5A 전투기가 주력이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평양을 폭격하겠다. 네. 그걸 실제로 이제 그 미국에다가 이제 언급을 하니까 하지 마라. 그건 당연히 이제 전쟁이 확산이고 베트남전이 한참 말기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 그 어떤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나토 지역도 있었고 대결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거꾸로 막기 위해서 F-4D 팬텀을 이제 고민하다가 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자 평양을 폭격하고 싶은데 평양을 폭격할 전투기를 원했는데 이걸 주면은 진짜로 폭격하면 어떡하려고? 그만큼 통제, 지금의 F-35A처럼 통제를 할 수가 있죠. 어떤 장비, 처음부터 뭐, 거기에 관련된 정밀무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F-20인가? 타이거 샤크 2. 그거는 1982년 3년도 얘기고, 그거는 전두환 때 얘기고. 예. 타이거 샤크는 어차피 그건 수출 안 하지 않았어요? 수원에서 추락도 했고, 캐나다에 추락하면서 개발 중단됐고, 예. 예. 그래서 그 수출이 이제 뭐, 항공기 완성이 안 됐죠. 예. 개발 실패. 만약에 우리 공군의 이제 불타는 복수심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갖고 있는 젊은 장교가 폭탄을 갖고 가서 통제를 벗어나서 평양으로 폭격을 가면 어떡해요? 그 사전에 항공기에 어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기 위한, 비행을 하기 위한. 거기서 다 차단이 되고요. 그 전에는 지금의 이제 안보지원사라고 하지만 옛날에 그 보안사. 예. 그 해당되는 그 기지에 다 파견돼 있기 때문에 그 통제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감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군 당시에 대우기지에 미군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2중 3중으로 그런 감시 체제가 함부로 이렇게 조종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무장 자체를 처음에 69년도에 들어올 때 뭐 스페로를 처음부터 준 게 아니었고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스페로도. 그 다음에 하다못해 AGM-12 불법 그 당시에 공대지 미사일 사거리 짧은 그거 역시 처음부터 안 줬고 그래서 실제 항공기가 먼저 들어왔고 보조연료 탱크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사이드 와인더도 그 당시에 뭐 B형이라든지 초경 그걸 이제 장착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바로 1969년도에 이게 어떤 실제적인 전력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죠. 조종사 양성이 더 우선적이었죠. 조종사들이 어떤 비행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이게 신문지상의 어떤 우리 현재처럼 그 당시에도 1972년, 3년, 4년도에 어떤 보도를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그러니까 1969년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기지에 가서 이제 행사를 할 때는 어떤 그 전력화, 어떤 실제 전력으로서 가동되기 어려운 어떤 상징성만 보여지고 중간에 이제 몇 년 쉬었다가 대대적인 보도는 74년까지 많은 보도를. 그 당시에 칼라 사진으로 신문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팬텀 최초 비행대대 창설 네. 이 귀한 그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으니까 잠시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네. 보겠습니다. 마우스가 대대 창설. 대대 창설. 셋, 둘, 하나, 짠. 우리나라 건군 사상 처음으로 팬텀 전투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지난 23일 공군 공공기지에서 거행된 창설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유씨를 통해 공군 장병은 이 훌륭한 전투기 도입을 계기로 비록 숫자 면에서는 열세일지라도 평소의 훈련과 투지와 우수한 기술로서 이것을 보완하여 맡은 바 임무에 더욱 정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으로부터 새로 도입된 이 팬텀기들로 이제 공군 단독 운영 체제를 갖추게 됨으로써 막강 세계 최신의 전폭기 부대의 면모 아래 우리의 영광을 마음껏 누비며 명실공히 미그 잡는 하늘의 도깨비로서 반공의 천병적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요 영상 말고 또 재밌는 거 또 하나 준비한 거 있죠. 뭔데요? 방위성금 헌납기. 요 영상도 있어요 저희가. 자 방위성금 헌납기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형도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48 자주 스케일. 국방을 위한 전 국민의 뜨거운 정성이 값진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수원 공군기지에서는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기꺼이 건납한 방위성금으로 마련된 저희 목소리는 전투기 섞이고 5대가 있습니다. 건납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와 결의의 생존권을 수호해 나가겠다는 자주국방의 굳은 결의를 과시한 것이며 또한 총려 간부의 굳건한 정신 자세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헌납식에 이어 필승 편대라 자, 이거 명명된 우리 저 이 모형으로도 헌납식은 많이 나왔잖아요. 전국 주요 도시 아카데미에서 항공 12 48분의 비행에 연습회를 들어감으로써 보였었고요.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가슴 뿌듯한 그건 사실은 감격을 이게 금치 엄청나게 못하게 귀한 했습니다. 딴 데서 절대 못 보신다고. 그랬어요? 당연하지. 우리 저 드라마 TV가 이게 조회수가 안 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 그 KTV라든가 다른 데서 나온 노이즈 영상이 없네. 그러면 보통 독자 공개를 할 적에는 영상에다가 꼭 그 워터마크라고 하나? 예, 자기네 그 소유권을 표시하는 그림을 놨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는 방송이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저 귀한 영상 보셨고, 네. 자, 우리 저 그다음에 우리 팬텀 도입 과정 좀 한번 이제 쭉 이제 한번 훑어주시죠, 우리 안 대표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9년도. 이 형도 계속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 형은 이제 그 다음에 전력 증강위에서 그 76년산, 78년산 해서 두 차례 37대가 도입이 됐었죠. 그러면 37대면은 앞에 저 18대 플러스 37대가 전부인가요? F4, F4D 팬텀이 이제 36대가 되고, 그것도 역시 두 차례, 두 차례 도입되고, 이제 동시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했던 게 37대. 그래서 77년도에 이제 최초의 기체가 들어오죠. 76년에 만든 기체가. 그리고 이제 78년에 제작한 기체가 79년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37대. 그럼 36 플러스 37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60, 70, 73대인가? 많이 줬네. 많이 줬네. 동시에 이제 그 당시에 전력 증강위에서 F5, EF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었고, 직구입을 하고 있었고. 폭격을 할 수 있는 비행기가 70대가 넘게 있었으니 요즘 뭐 우리나라 F-16도 사실 폭장하면 멀리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어떤 서거한 다음에 그때까지가 이제 팬텀 직도입한 양산했던 거고, 그다음에 전두환 시절로 넘어가서 83년도인가요? 그 아웅산 그 버마 그 암살 시도. 그 당시에 그 바로 도입한 지 얼마 안 되는 F-4E 팬텀 가지고 또 역시 평양을 폭격하고자 시도를 했는데 역시 미국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그 대가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잠재우는 대가로 그 현무1 지대지 미사일의 어떤 그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매번 그 위기 순간마다 오히려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장비, 무기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게끔 도와줬었죠. 불타는 막 열혈 청년이 여기 타고 갔어요. 북한군들 열병식 할 때 우리 저 북한군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막 이러고 있을 때 여기다가 딱 1000파운드 폭탄을 5발만 떨어뜨리면은 모든 게 끝나요.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북폭에 대한 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 어떤 들은 얘기가 아니라 출처는 공군입니다. 어떤 뭐 어디가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하여튼 분명한 거는 출처는 공군입니다. 제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랄까 통제가 잘 되는구나.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어요. 열혈 청년이 없네. 있어도 안 되는구나.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어떤 그런 거는 잘 아니 거기 가기 전에 격추되지 않겠어요? 기강이 잘 뭐 받쳐주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적응 비행하면 어떻게 맞춰? 자, 배기국 쪽도 보여주세요. 파일럿은 자, 파일럿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32분의 1 파일럿은 요즘 배운 거는 마찬가지로 아카데미에서 나온 수파에 들어있던 것을 적당히 바꿨고요. 스케일은 집에 놓을 수 없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각종 지금 이 조종사 헬멧에 태극기가 네 제가 붙였어요. 일부러 하신 거예요? 네. 나중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놓기 좋으라고 나중에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거를 확실히 이번 모형이 아주 세세하게 정밀하게 갖고 싶을 정도인데 이건 10전투병단에다가 지금 기증을 하면 진짜 좋겠어요. 근데 기증하면요 사단장님들이 보시고
잘 만들었어 하고 그 다음에 참고행위야. 아닙니다. 이게 23년도에서 24년도에 이제 퇴역 행사를 이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좀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거를 좀 기증도 하고 납품도 좀 하고. 네, 그거는 좀 오늘 이따 안 대표님 오늘 해설하시는 거 봐서 우리가 이 배기구 쪽도요. 나중에 사진 사진으로 한번 넣어드릴게요. 우리 나중에 올릴 때. 네. 이거 자세히 찍어서 사진을 올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기구도 있고 그다음에 근데 아까 만드실 때는 이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보였는데. 조명이 있어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관이 쉽도록 이런 거 이제 이거를 다른 데 낄 때 이렇게 쉽게 휘어지기 때문에 이제 보관을 할 적에는 이렇게 보관을 할 생각으로. 아니 이거를 따로 불려놓으면은 이 모형조차도 퇴역한 모형으로 좀 보입니다. 붙여놔입니다. 그래서 자석으로 붙여놨습니다. 근데 자석으로 했다는 게 되게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자석이 3점식. 편리성도 있고. 네. 일단 그렇고 또 디테일 아까 지나갔지만 사실 이 안에 기관포도 만들어놨어요. 잘 보시면 기관포가 이 안에 내장. 네. 그 게틀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그렇죠. 일단 대충 보면 좀 허접하고요. 커서 좋습니다. 근데 보기는 좋은데요. 놓을 데가 없다는 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게 해당 10전투 비행단의 대대에 거기에다 갖다 드려야만. 그런 곳에서 이거 상당히 애증지합니다. 그 10전 비행단하고 친분이 뭐 크신가요? 아니 언제든지 뭐 연락해서 드릴 수 있죠. 코로나 전국이지만은 그래도 이거 드릴 수 있죠. 전달할 수 있죠. 문 앞에서 그냥 이렇게 드리고 가면 되니까. 그럼 취재도 팍팍 이렇게 협조를 더 많이 해주시죠. 아니 나중에 이제 퇴역할 때 좀 우대를 좀 받아야죠. 부품을 퇴역 떼갖고 행사 때. 부품을 이런 부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조종관이라든가 이런 안 쓰는 불용 부품들을 뜯어서 절 주시면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일본 얘기하지 마십시오. 일본 같이 이상한 그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거 피토관 같은 거 하나 뜯어서 주시면은 우리 독자들께 선물로. 그냥 모형만 드리세요. 그냥. 안 돼요? 반대로. 자, 이제 우리, 됐고, 이제. 계속해서, 자, 우리 지금 그러니까 약 36 플러스 37 들어왔는데, 그죠? 그래서 36은, GD형 36은 2010년도 퇴역. 네, 2010년도 6월 달에 델타. 이제 그 이후에 전두환 씨 할 때 이제 전력 증강을 어떤 중고항 전투기로 사서 해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져서 84년경에 이제 그래서 또 두 차례. 델타형 별도, 이 F형 별도에서 두 차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찰 또 이제 그 이후에 1989년에서 90년 사이에 들어온 게 이제 RF40 펜터, 정찰 펜터. 그래서 모든 걸 이제 합산을 해보면은 한 180대 가까운 숫자. 토탈. 그래서 이제 2010년에 퇴역하고 지금 F4D2형도 지금 퇴역하는 중이잖아요, 그죠? 이제 지상 그라운드 상태 정비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비행시키기 어려운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한 항공기들 이제 전체 도입 대수에서 추락한 훈련 비행 중에 추락한 거를 이제 제외하고 하다 보면은 그걸 이제 정확히는 이제 보안 문제니까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하면은 한 20여 대, 24대에서 27대를 운영하지 않을까 지금 비행하는 게 그라운드 상태 빼고요. 그때 지난번에 우리 촬영할 때 좀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나? 아니 지금 말씀 그대로 지금 한 겁니다. 뭐 자세히 말씀하시면 표현을 그라운드 상태 지상에 그냥 있는 정비 상태에 있는 거 비행 못하고 돌려막기 위해서 이제 어떤 부품 돌려막기로 비행하는 걸 합산을 해보면은 실제 수원 기지에서 우리 지금 이 박스 사진이죠, 표지. 저 사진을 제공한 이제 지대현 씨의 사진들을 최근에 몇몇 거를 다 이제 시리얼 넘버를 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4대에서 7대 사이가 비행하지 않나. 그리고 현재 2021년도 지금 5월인데 그 중에서 또 한두 대가 출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 그 퇴역 예정은 돼 있습니다. 2023에서 2024. 2024년이면은 이제 싹 운영 정지죠. 운영 정지에다가 이제 그 형태가 남겨져 있으니까 엔진이나 기관포, 그러니까 말칸포 같은 거 다 제거하고 그 껍데기 형태로 해서 전국에 이제 불용 항공 처리해서 이제 전시 용도로 나가게 되는데 아니면 이제 디코이, 그 항공기 군용 기지에 이제 디코이로 활주로에 이제 몇 대씩 갖다 이렇게 분산 배치한다. 지금도 현재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도 해요? 현재 하고 있죠. 뭐 그 전에 6.25 전쟁 때 F-85, F-세이버도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고 F-5A, B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나는 몰랐네. 근데 디코이를 놓는다 한들 북한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가 디코이를 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코이 놓고 거기서 습격을 하는 거지. 보안이에요, 이것도. 보안 저기로 들어가 있어요. 알려지면 안 되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현장 그 기지 촬영을 들어갔다가 그 해당되는 목적, 촬영하는 목적이 항공기에 있는데 그 옆에 있어요. 그거 찍으면 안 돼요. 네. 찍어서 그거를 보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테일에 D라고 써 있습니다. 큰 주먹에 D로 이렇게 하얀 글씨 같은 거 써 있어요. 혹시 간첩이 와갖고 사진을 찍어서 야 이렇게 전투 준비가 저놈 부셔야 되겠다 알고 보니 디코였네. 근데 이제 공중에서 정밀 유도 폭격을 하지 않고 이제 지나가면서 마치 1967년 이제 3차 중동전 같은 그런 미라즈 3이 이제 그 기습해서 기갑포를 쏘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파괴할 경우 북한의 미그 19날 21일, 23일 왔을 경우 그걸 실제 혼동할 수 있죠. 그렇죠. 속도감에 의해서 이게 사용하는 항공기로 착각할 수가 있죠. 하늘 위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한테는 이제 가능한 얘기, 북한 상공으로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 이런 공군기지에 또 그런 그 현재 그 미맥스로 들어온 중국 항공기들은 이 F-4E 예. 미공을 쓰던 것들은 다 지금 그런 용도로 대부분 각 기지마다 활주로 중간에 있습니다. 실제 그 일본도 필리핀 해전 같은 이제 해전 같은 데서 이길 수가 없을 적에는 아예 항공모함을 아주 밝고 화려하게 칠해서 나 좀 때려줘 이러고 일부러 어그로를 끌었는데 실제로 죽었고요. 우리도 항공기지에서 이렇게 디코이를 갖다 놓을 수가 있구나. 뭐 처음 알았습니다. 자, 잠시 여기 용도가 뭐냐? T-세우라고 이제 전자광학 추적. 말 그대로 이 베트남전에서 이제 GBU-10하고 11을 운영하면서 이제 관련돼서 소위 1세대 포드들이 등장하죠. 예. 거기에 이제 그 종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고정 여기가 장차. 레이저 유도병, 레이저 폭탄 유도용. 예. 자, 그 다음에는 F-14 크기는, 이 길이는 거의 똑같아요, F-14하고. 이제 F-14 그 대신에 이제 이게 좀 넓죠, 그죠? 그리고 이 면적 부피 입방미터 면적만 이 부피만 보면은 F-14 톰캣보다 부피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F-14는 사실 엔진 2개 빼고는 다 얄짝풍이잖아요. 근데 얘는 얼마나 뚱뚱해. 어쨌든 길이 자체는 비슷합니다. 네, 엄청 대형 기체입니다. 이게 이것도 항공모함에서 뛰었잖아. 네. 와, 이 큰 비행기를 항공모함으로. 네. 자, 아무튼 그리고 우리 파바이를 이제 운영을 하는 이 기체인데, 이런 귀중한 미사일을 지금 우리 몇 발이나 갖고 있죠? 대충? 100발 정도. 100발 정도. 그럼 결국은 파바이를 운영하는 유일한 기체인데, 얘가 이제 퇴역을 해버리면 그 미사일도 못 쓰잖아요. 그죠? 아마도 이게 그 향후에 2023년에서 2024년, 향후 2, 3년 후에 그 미사일의 어떤 그 운영 수명 유지가 남아있다면은 터키에다가 중고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터키 공군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터키가 지금 미국하고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넘길 수 있을지. 그러니까 중고 판매. 그러니까 대상국은 터키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사용 안 하는 구형 처리하는 거를 그냥 없애버리기 아까우니까. 우리 종종 뭐 반미하니까. 정치적인 민감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다 판다 그러면 뭐 모르겠는데, 우리 사실은 왜 그럼 이걸 퇴역시키지 말고 뒀다가 유사시에 써버리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우리 안 대표님 말씀은 그건 내버리는 게 훨씬 낫다. 유지비가 많이 들었어요. 이거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고 장비, 오래된 장비들은 M48 전차도 그렇다시피 보도에 나왔다시피 이게 점점 더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하다못해 M48 전차 현장 정비하는 데 가면은 캐터필라 그 부분, 각 세 부분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안 떨어져요. 그냥 오래돼가지고 붙어서 정비하려면 뛰기가 어려워서 망가지고 찢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하얀색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요, 유리랑 프레임이랑 떨어질까봐 이렇게 막아놓는 실링이래요. 비행기가 낡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어떤 비행기는 여기가 빨간색이고 하얀색이고 그런 통일되어 있지 않은 이유도 그때그때 이제 갖다 붙이느라고. 그래서 뭐 이 군사 장비 역시 우리 그 일상생활에 우리 생활용품 쓰듯이 어떤 가전제품 그러한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운영 수명이 있는 거로 보면 됩니다. 무한정 보관할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F-15K의 파바이를 운영할 수는 없냐? 비용이 더 들죠. 인티그레이션. 그리고 미사일 자체가 구형이고 뭐 타우러스가 있으니까. 타우러스 있고 그다음에 슬래미얼도 있고 현재 우리 국산 장거리 공대 장공지라는 개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장공지 이름이 최근에 알려진 게 천룡입니다. 천룡. 천룡. 네, 하늘천, 천룡. 장공지라 하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다만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구형 전투기지만은 어떤 탑재량과 어떤 비행의 안정성으로 인해서 어떤 플랫폼으로서 시험 비행 어떤 무장 개발용으로 이게 좋기 때문에 현재 천룡을 이 항공기에서 지금 시험 투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팬텀을 이용해서.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다른 데서 말씀드린 적 없고 기사 쓴 적도 없습니다. 우리 데칼 이야기 한번 할까요? 저 캐노피 마스킹 파트가 있냐고 그러네. 캐노피 마스킹 파트? 이 키트 자체에는 캐노피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색칠을 할 때 이 투명 부품을 가려줄 수 있는 부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크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로 적당히 가릴 수 있어요. 그다지 2차 세계대전 닭장이 붙어있는 닭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마스킹 자체는 난이도가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저 키트 마지막으로 우리 데칼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사실 뭐 지금도 뭐 다른 데서 못 들은 이야기들 많이 나와 있지만 이 데칼 해설 역시 딴 데서 절대 들으실 수 없는 그런 특급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데칼 한번 올려주시죠. 네. 그 첫 번째 그 60510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가서는 이제 80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게 미국식으로 그냥 그대로 그 해당 생산 연도로 저는 이제 오인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또 보안 유지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일부러 속이기 위해서 60이라는 게 그 첫 번째 숫자, 76년. 76년에 만든, 그래서 이제 0510으로 나가야 되고, 80, 그거는 78년산. 근데 이제 미국 공군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있는 그대로 그 번호 작은 숫자가 그 해당 생산 연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전 혼동을 저도 많이 좀 있었죠. 60, 60, 80, 68, 70. 근데 지금 70으로 되어 있는 거는 좀 잘못 뭐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F4E가 67년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67년서를 바로 받았을까? 그럼 받았으면 기관포가 이게 초기형은 다르거든요. 두툼한 게. 근데 이거는 지금 날렵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기종이 이게 거기 어디에 붙였는지를, 그거를 이제 실물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자 그림은 뭐예요? 그 해당 그 청주에서 운영할 때 그 대대 상징 마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그림은 아니었고, 어떤 그 가슴에 다는 패치에 사자의 그 문양을 가진 그 대대가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이 좀. 그리고 이 키트를 만들다 보면은, 요 갓을 쓴 두루마기를 입은 캐릭터가 있는데 요거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2024가 그 숫자가 있죠? 네. 2024. 요거는 RF4C. 그 다음에 요게 그 그림에 카메라를 옆에 차고 있죠? 네. RF4C 정찰기 퇴역했던 그 기념 그림, 뭐랄까요? 색깔이죠. 그러니까 퇴역 당시에만 한 건가요, 그러면? 예,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확인이 지금 안 되는데, 그 당시 그 마틴 페너라고 이제 한국에서 사진작가로 있던 분이 이제 있었는데, 그분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렸던 걸로 제 기억으로는. 예. 그래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분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름이, 성함이 뭐라고? 다시 한번. 마틴 페너. 마틴 예, 페너?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그분 이름이 검색이 됩니다. 예. 상당히 우리나라 그 팬텀을 아주 좋아하셨던 분이죠. 예. 지금도 좋아하고 있죠. F4E가 아직 있으니까. 그럼, 근데 이 데칼은 이 키트에는 쓸 수 없거든요. 서비스로 이제. 서비스. RF4C 할 때 한국형. 한국공군의 RF4C 할 때 쓸 수는 있죠. 옆에 퇴역하던 날 그렇게 여기 옆에다가 이제 붙이고 그림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으니까. 검색하면은 일반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떠 있을 겁니다. 사진이 퇴역하는 날 사진. 그래서 이 현재 여기는 적용이 안 되죠. 데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 데칼 얘기 정도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러게. 네. 데칼 그때 얘기. 뭐 말씀 많이 하셨잖아, 그때. 왜 여기 와서 왜 또 생방송이라고 하니까 또 기억이 얘기 안 나가시네, 또. 기억이 안 그때 뭐 감동적인 얘기 많았는데. 그러면 그건 또 보강 우리가- 촬영을 해서 예. 브로그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 정도, 6070 저것만 해도, 사실 네. 저 아는 분이 거의 안 계시죠. 나도 뭐 처음 알았네. 아니, 우리 한국공군한테만 이제 적용되는. 네. 그러니까 저게, 다른 나라에 적용되는 방법은 아니고. 저건 이제 특급 정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정도 하고. 자, 일단 뭐 이 정도 하고요. 뭐 주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또 거의 1시간이 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채팅을 한번 좀. 혹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이 팬텀에 대해서 특히 한국군 팬텀 질문이 있으시면은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는 걸로 일단 하고,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뭐 오늘 그만해야죠. 한국군 샤크마우스 설명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네요. 팬텀 D 후방석에 캐노피 장착된 백미러, 사이드밀러는 나중에 장착된 것이냐? 후방석의 캐노피? F2 요건가? 이거 지금 요거 네. 말하는 거. 팬텀 D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D형에도 있었겠죠. D형에도 있었고, 이 위치도 정해져 있지가 않고, 자료에 따라서, 후방석에 있는 이 무장 관제사 예. 분이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베트남전 말기에도 같이 F4D하고 E형이 같이 협업해서 작전 비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 72년까지 아마 운영했기 때문에 나중에 부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팬텀 엔진을 교체한 적이 있나요?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팬텀 엔진을 뭐 교체라는 게 사실 그러네. 개량하면서 뭐 엔진을 바꿨냐고. 개량하면서 델타하고 F가 엔진이 서로 틀리죠. 그 버전, 개량 버전이 틀리죠. 이건 G27. 예, J79 다시 G27. 예. 근데 한국군이 운영하면서 이 엔진 자체를 싹 아니, 그런 적 없죠. 그런 적은 예, 없다. 뭐 전혀 이게 연관이 없네요. 이게 지금의 개념하고 틀리죠. 그다음에 팬텀기에 건포도를 따로 달았다고 하는데 32대 1로 키트화된 게 건포도 32대 1은 없죠.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 없어요. 건포도가 두 종류예요. 20하고 21. 네. 예, 엔진 그 터빈 블레이드 형태에 따라서 정밀하게 묘사하려면 두 종류예요. 오리진이 레벨 제품인가요? 예, 레벨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타이거 샤크에 대해서 류연경님께서 태역 항공기에 미군 따라서 한번 해본 것이다. 예. 맞습니다. 중원 비행장을 2017년에 갔었는데 디코이 항공기를 그걸 밖에다 안 넣어놓고 경락구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모셔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그거를 부착을 해놨어요. 있어요. 19비행단에 한 대가 있어요. 봤어요. 사진도 찍어 왔었고. 근데 그건 그냥 어떤 그냥 실전 비행기는 아니다. 네, 뭐 특별한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해봤더라고요. 오. 한국 공군에 19비행단에 한 대 있어요. 자, 항모에 탑재한 건 랜딩 기어만 다르냐라고 물으시네요. 랜딩 기어. 그것도 모르겠어. 왜냐면 랜딩 기어가요. 랜딩 기어 여기 보강이 돼 있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랜딩 기어는 같습니다. 랜딩 기어 자체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B형과 CD형의 차이는 뭐냐 이게. 이 항모용은 이 이착함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랜딩 기어를 늘려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꽉 내려 박을 적에 이 날개를 뚫고 올라오지 말라고 여기다가 벌지를 보강판을 덧댄 그런 건 알겠는데 랜딩 기어 자체는 같은 걸로 저는 알고 랜딩 기어 있어요. 다를 텐데요. 달라요? 네. 이게 확인을 나중에 올리지 자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확인을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질문하라고 하고 답을 못해 도대체. 제가 이 팬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는 적이 없어서 이 만들어 본 경험 외에는 죄송합니다. 우리 또 자 일단 뭐 이 정도 하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또 약간 그 편집 다듬어서 며칠 있다가 다시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창피하게 대답 못한 것들은 그러게. 거기다 자막으로 다시 해설을 친절하게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 뭐 우리 오늘 요 정도 하시죠 뭐 그냥. 네. 그래서 이게 파일럿 방송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많이 좀 모자란 점이 많다 보니까 좀 생방송 트레이닝을 좀 하고 나서 그래서 저희 다음 주는 생방송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언합니다. 네. 다음 주는 안 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제대로 좀 세련되게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방송은 생방송은 이 정도 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